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강남 빌딩의 사모님 전용 주차장 구석에서 제 몸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밀한 올해 55살입니다. 결혼 28년 차 남편 강민호 명의로 된 수천억대 빌딩. 세 개를 가진 겉보기엔 누구도 부러워할 강남 사모님이었죠. 하지만 제 삶은 28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갇힌 명품 옷을 걸친 대회용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와 외도로 경제적으로는 무능했고 제게는 차가운 냉소와 정신적 고독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영혼은 곰팡이 쓴 벽지에 퀴퀴한 냄새처럼 눅눅했고 손에 쥔 샤넬백의 부드러운 가죽 감촉은 제 메마른 심장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가 심해지자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개인 보디가드를 고용했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만난 사람이 바로 윤태성, 30살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185cm의 큰 키, 바위처럼 단단한 몸, 그리고 제복 아래 숨겨진 강력한 남성적 위압감은 저의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항상 묵묵히 제 차 문을 열어주고 제가 건물에 들어설 때까지 한 걸음 뒤에서 그림자처럼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등 뒤로 느껴질 때마다 제 심장은 잊고 있던 격렬한 떨림을 다시금 기억해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주차장에서 사생팬을 가장한 괴한이 제게 달려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태성 씨가 괴한을 제압했고 그의 팔뚝에 팽팽하게 드러난 힘줄과 거친 호흡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택의 응접실에 태성 씨를 불러 그에게 수고비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태성 씨, 전직 특수부대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요? 태성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래된 소파의 꺼끌꺼끌한 감촉을 손으로 더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과 다른 신체적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얘긴데요.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특수부대 전역 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꽤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요. 매번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남다른 존재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세상의 금기에 갇힌 외톨이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과 차갑게 식은 방바닥의 냉기처럼 외로웠던 제 삶과 세상의 금기에 갇힌 그의 절박한 현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시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은 제게 넘쳐났지만 사랑과 만족은 28년간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태성 씨, 저도 28년 동안 남편에게서 여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ATM이었죠. 저도 여자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어요. 남편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극단적인 감정을요. 저는 그에게 위험하고 노골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태성 씨, 당신의 능력을 알아요. 보디가드를 넘어 제 회사 사업 관리와 경호팀을 맡아주세요. 월급은 지금의 10배를 줄게요. 대신 당신의 그 특별함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제 억눌린 욕망과 심장을 꿰뚫는 날것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태성 씨는 충격과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와 사모님은 도덕적 판단은 배제해요. 당신에게는 지금 돈과 기회가
가장 절실하고 제게는 남자에게서 오는 격렬한 만족이 가장 절실해요. 이건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이에요. 당신은 절 만족시켜주고 저는 당신을 성공시켜줄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돈으로 욕망을 사려는 사모님의 오만과 오랜 갈망에서 오는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8년 만에 제 침실에서 새로운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과 크기는 저를 산산조각 내는 듯한 전율과 격렬한 희열을 주었습니다. 거친 숨결과 피부에 닿는 젖은 살결의 끈적한 마찰, 그리고 뜨거운 체온까지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고 저는 극단적인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남자였구나. 난 이제야 살아있구나. 새벽 3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태성 씨는 침대에 기대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미란 씨 손끝이 떨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과 함께 신체적 반응에 대한 민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태성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난 평생 여자로 살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약속대로 다음날 태성 씨를 자회사 경영지원팀 이사로 임명했고 수억 원의 초기 투자금으로 그의 보안 솔루션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태성 씨를 만날 생각에 아침이 기다려졌고 고가 명품 옷 아래에는 살아있는 여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듣도 보도 못한 윤태성인가? 뭔가 하는 놈한테 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내 돈이에요. 당신이 외도하는 동안 내가 번 돈이에요.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나한테 대들어? 내 명의로 된 그 빌딩들 결국 내 회사 자금으로 산 거 알지?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위협과 미묘한 권력 관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태성 씨가 있어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는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제 집무실, 개인 별장, 그리고 제 차에 고화질 CCTV와 도청 방지 녹음 장치를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미란 씨, 제 전공이 보안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은 분명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미란 씨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에는 저를 향한 깊은 보호 의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 이 서류에 도장 찍어요. 내가 사업 확장을 위해 빌딩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어. 싫어요. 당신 사업 실패한 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내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끝까지 이러는구나. 남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태성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 지금 당장 남편분 집무실에 가보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틈을 타 집무실로 갔더니 낮에 봤던 서류와 함께 제 개인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방금 그 서류에 사모님 도장을 찍는 모습이 집무실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만하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빈 컵의 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충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은 재계 불륜 및 횡령 혐의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 연하놈한테 거액을 퍼준 건 명백한 횡령이야. 그리고 내가 외도하는 증거도 있어. 빌딩이고 뭐고 다 뺏길 줄 알아. 남편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흥신소를 통해 저와 태성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을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목구멍을 틀어막았지만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군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내 돈이 필요했던 거지.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의 그 비열한 행동이 당신을 파멸시킬 거예요. 저는 태성 씨가 건네준 고화질 CCTV 녹화 파일과 도청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원고 미란 또한 피고 강민호의 재산을 횡령하고 보디가드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주장에는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영상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무실에서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빌딩을 포함한 재산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28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태성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이제 자유예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태성 씨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뜨거운 체온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성 씨. 당신 아니었으면 난 완전히 파멸했을 거예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미란 씨의 안전은 제 임무니까요. 며칠 뒤 저는 태성 씨에게 제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태성 씨,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빌딩 관리 회사와 보안 솔루션 사업을 당신이 전부 맡아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사장 자리를 줄게요. 미란 씨, 제가 당신보다 25살이나 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금기를 깬 관계입니다.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만족과 경제적 안정을 모두 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25살 연하의 태성 씨와 법적인 구속 없이 강남의 작은 고급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성 씨는 이제 제 보디가드이자 사업 파트너이자 저의 영원한 남자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제 회사로 출근하여 유능한 경영인으로 일하고 밤에는 저의 곁을 지키며 여자로서의 저를 충족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55이라는 나이에 돈, 사랑, 그리고 28년간 잃었던 자유를 모두 쟁취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단순히 금기된 욕망의 충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는 그의 전직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제 빌딩 관리 시스템을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현실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에 대비하는 능력은 사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처음으로 능동적인 경영을 배웠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사업가의 기질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심시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태성 씨는 항상 짧고 목적이 있는 대화만을 나누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 강북 빌딩 세입자 미팅 거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권력 관계를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숨겨진 의도와 상대방과의 기류를 읽어내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맞추어 짧고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긴장이 이완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란 씨, 가끔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요. 태성 씨가 물었습니다.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떨리는 손을 볼 때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저는 감정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그의 신체 반응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빈 와인잔의 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금전과 육체의 거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과 존중으로 변모했습니다. 태성 씨는 제가 가진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고 저는 그의 압도적인 남성성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극단적인 감정의 충돌 속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가끔 남편 강민호가 구치소에서 보낸 내가 미안하다는 편지를 받을 때면 저는 차갑게 식은 방바닥의 냉기를 느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편지에는 진심이 아닌 출소 후의 재산 회복을 노리는 숨겨진 의도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태성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란 씨, 긴장의 구축과 이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편지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태성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곧 파국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남편의 사문서 위조 증거가 담긴 CCTV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태성 씨,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전개 대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미란 씨, 당신의 강렬한 감정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절박함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남 사모님으로서의 화려한 껍데기 대신 윤태성의 여자이자 경영 파트너로서의 삶을 택했습니다. 태성 씨는 오미란님 안전, 경호라는 단순 임무를 넘어 오미란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성 씨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새롭게 얻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태성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갑시다. 저도 사랑합니다, 미란 씨. 제가 미란 씨의 옆에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자유로울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